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화폐 가능성 현실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할 건데요. 파이를 화폐로 채택하기 위한 과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자, 내용을 봅시다. 일단 여러분들 뭐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이 파이에 대해서 화폐니 아니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지금 좀 같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25년 기준에 세계화폐 시가총액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뭐 다양한 통화 단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물리적 화폐 M0는 유통 중인 동전과 지폐의 총액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세계적으로 8조 2,700억 달러 규모의 실물 화폐가 유통이 되고 있다. 광의 통화, 현금, 당좌 예금, 저축 예금, 기타 유동성 높은 자산을 포함한다라고 해서 M2 통화 공급량은 약 123조 달러에 달한다. 주요 경제권의 통화 공급량을 합산한 결과다라고 나와요. 미국 M2 24년 11월 기준 약 21조 4,500억 달러로 전월 대비 소폭 감소했다라는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4대 중앙은행 M2 합계는 이 25년 2월 기준 약 90조 2,200억 달러다. 그리고 전 세계 암호화폐 시가총액 관련해서도 비트코인 1조 9,330억 달러 뭐 하여튼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 거 하여튼 다양해요. 주식, 채권, 부동산, 금융자산 그죠? 엄청나게 다양한 부류의 뭐 자산도 있고 그 다음에 화폐도 있고 암호화폐도 있고 주요 통화 가치의 순위 관련해서 보면 쿠웨이트 디나르 석유 기반 경제와 안정적인 수출로 높은 가치를 유지한다. 영향 요인, 통화 정책 참고사항에서 전 세계 M2를 세계 인구로 나누면 1인당 평균 통화량은 15,000달러다 라고 나와요. 그리고 화폐 시가총액은 실시간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중앙은행 보고서나 금융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는 25년 세계 화폐 시가총액은 M0 약 8.3조 달러, M2 약 123조 달러, 그리고 비금융자산 약 583조 달러로 추산을 한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그만큼 상당히 중요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요 국가별 주식시장 관련해서 시가총액 나와 있어요. 25년 추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58조 달러 24년 말 기준이라고 나오고 중국은 10조 달러 해서 나옵니다. 뭐 홍콩 포함시 약 12에서 13조 달러, 일본 시총 6조 5천억 달러, 홍콩 5조 5천억 달러, 그 다음에 유럽 약 8조 달러. 이런 걸 쭉 봤을 때 파이가 전 세계 공용화폐가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얘네들 다 휩쓸어 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암호화폐에 대한 거 우리가 암호화폐에 대한 내용 어디서 암호화폐 시총 보면 나와 있듯이 비트코인 1조 9,330억 달러 그리고 이더리움 4,649억 달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제 그 암호화폐인데 파이도 하나의 크립토커런시예요. 크립토커런시. 근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이가 화폐인데 뭔 개소리냐. 파이는 코인이 아니다. 자꾸 얘기를 하는데 파이도 코인 맞아요. 요런데 파이 코인이라고 하지 뭐 파이를 갖다 파이 화폐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뭐 정확히 명칭은 암호화폐라고 표현을 하지만 암호화폐의 범주로 분류가 돼 있다라는 건 그건 확실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좀 더 내용을 보면 아까 국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고 이어서 보면 인도 뭐 4조 5천억 달러, 한국 2조 5천억 달러,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GDP 비율도 보면은 시가총액의 1대1 비율이 적정하다고 여겨지나 미국 2.4배, 홍콩 17배 고평가, 한국은 1.2배로 저평가됐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주가 변동에 따라 실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순위는 매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 특정 국가나 기업의 세부 데이터가 필요하면 뭐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기억을 해봐야 될 부분은 파이가 화폐가 되려면요 기본적으로 뭐 1000억 개 1000억 개가 총 발행량이에요. 그리고 비트코인 2100만 개. 근데 파이는 여전히 뭐 화폐로서 활발하게 P2P 거래도 하고 여러분들 뭐 GCV도 그래서 하는 거 아니겠냐 여러 얘기들을 해요. 비트코인 2100만 개일 때 예전에 그런 빵가게에서 우리나라에선 최초에 아마 파리바게트 인천에 있는 뭐 파리바게트가 맞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그리고 그 최초에 했던 거는 피자죠. 피자 50개인가로 해가지고 한 판 먹고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100개 이렇게 그 비트코인이 당시에는 이렇게 됐었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은 2100만 개란 숫자 자체는 많아 보이지만 이제는 희소성의 가치를 느껴서 그런지 하나 실제 예시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업비트만 들어가 보더라도 호가창을 보면 돼요. 자, 비트코인 지금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냐. 비트코인 여러분들 거래되는 거 보세요. 한 개가 진짜 많은 거고 0.4개, 0.1개, 0.02개, 0.0007개 이런 식으로 거래되는 게 현실이에요. 현실. 응? 이런 식으로 거래가 돼요. 왜? 너무 이제 단위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미래에는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단 0.1개 비트코인만 가지고 있어도 0.1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뭐 이게 100억 간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0.01개만 가지고 있어도 부자가 된다. 얘는 결국 희소성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암호화폐로서의.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사들이고 막 이러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겁니다. 그럼 파이도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되지 않냐? 쉽냐는 거죠, 여러분들. 파이코인이 아무리 모바일 최초라고는 하지만 비트코인은 아예 최초예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아가는 건데 얘도 나중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다만 1000억 개라는 장벽도 있고 그리고 파이의 내부 그런 사업성 이런 사정들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이게 화폐가 되려면 정말 많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 진짜 큰 과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지금은 또 국내에서는 스테이블 코인까지 나오고 있어요. 카카오페이 이틀 만에 또 거래 정지해가지고 카카오페이가 계속해서 연일 오르고 있어요. 그쵸? 엄청나게 주가가 급등하고 있고 그리고 보면 은행 핀테크 가상자산 거래소까지 스테이블 코인 경쟁 이렇게 됐다. KB국민은행, KRW, KB를 붙인 KB, KRW, KRWN, KRK, YKB 등 17건의 상표를 카카오뱅크는 BKRW, KRWB 등 12건을 출원했고 하나은행은 하나 KRW, KRW 하나 등 16개 상표를 출원을 했다. 이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볼 때 핀테크 업계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 국민, 신한, 우리 농협, IBK 기업, 수협, K뱅크, IM뱅크 등 9개 은행이 DID 협회에 참석을 해서 합작법인 설립과 공동 발행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도 관심을 높이고 있다 그러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금 엄청나지만 미국은 이미 이전부터 준비가 돼 있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계속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좀 주목해서 봐야 돼요. 다른 거보다도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파이코인이 미래에는 뭐 화폐 단위다 어쩐다 하는데 하나의 경쟁이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뭐 주식 가격이 막 오르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일단 이 화폐로서 뭔가 채택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화폐 가능성이 있는지 좀 확인하고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참고해서 잘 보셔야 되고 앞으로 파이코인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의 손에 달렸다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걸 떠나서 시장에 뭔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움직임들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그죠? 화폐로 뭔가 채택을 받기 위해서는 파이코인이 좀 더 발전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KYC 이런 거 일반적인 우리가 화폐를 생각해 볼 때 그런 일반적인 화폐들이 KYC를 하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잖아요. 여러 차이가 있어요. 어쩔 때는 암호화폐에 붙어버리고 어쩔 땐 그냥 일반 화폐에 붙어버리고 이러면은 괴리감이 생겨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뭔가 좀 더 이런 획기적인 것을 일으키기 위해선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거 자 가격 그리고 쏠림 현상 이런 것도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거를 하기 전에
기업의 주목을 어떻게 받냐, 국가의 주목을 어떻게 받냐, 이런 것들인데 아직까지 이런 과제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 이거 외에도 너무 잡다하고 부수적인 것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현재 이 영상에 대해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 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